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확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참모들도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민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쪽이 어느 진영이 더 민생을 살피는지 그 부분이 이 정부의 갈림길이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이야기를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재명이 다음 주 월요일 23일 당무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명분으로 삼고 나왔습니다. 9월 한 달을 다 까먹고 국회에 단식한다고 텐트 치고 다 까먹고 9월의 민생국회입니다. 법안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까먹고 10월도 거의 다 지나서 23일 당무에 복귀하겠다, 민생을 명분으로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오는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 그런데 당장 내일 지금 이재명은 또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또 재판들이 계속 열리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과연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당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참 의심스러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화두를 선점을 하고 이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나가니까 본인도 지금 초조해서 민생 이러면서 이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자, 당무에 복귀해서 제대로 될까? 물론 재판 리스크, 검찰 수사 리스크, 이것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오늘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과연 이재명이 이 당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뤘죠.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 해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자, 최근에 다음 차기 정치 지도자 아니면은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재명이야 지금 민주당에서 독보적인 존재니까는 어느 의미로든 항상 1위가 나오죠. 여야 합해서도 워낙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니까 1등이 나옵니다. 여당만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1등이고 다 합하면은 이재명과 좀 근소한 차이로 2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등 나오는 이재명은 대권에 출마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재명은 어쨌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온다.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못 나온다. 자, 왜 못 나오는지 그 부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구속됐으면 못 나오죠. 구속 안 되고 이 집행유예 기간이 돼도 못 나옵니다. 일단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만 나오면 못 나옵니다. 지금 총선 전에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1심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총선 전에 1심이 나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1심에 나오더라도 이재명이 버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돼야지 모든 걸 다 읽게 되니까 1심 전에 대법원까지 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1심이 총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재명은 그때까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야 그것까지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휘하에 들어가서 방탄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자, 총선을 지나고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지금 상황 보면 못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공천을 다 받고 한 의원들이 총선에 막상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총선에 들어가면은 아마 이재명과 그때 완전히 이 결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손절을 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정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그 정당은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막상 들어가서 이재명이 이 대권에 출마하지 못할 게 뻔한데 이재명 중심으로 이렇게는 하지를 않겠죠. 그때는 아마 또 공천을 다 받고 나면은 손절에 들어가고 특히 총선 이후에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설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대법원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재명은 이 대권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때는 법적으로 당 대표직, 국회의원직도 다 박탈이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재명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서 총선 진두지휘를 하겠다고 하지만 대권 주자 자리가 지금 간단한 그런 상태죠.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선거법이죠. 선거법. 이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규 모른다. 백현동 국토부 압력받았다. 그것이 원래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재판 1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질질 끄는데 어쨌든 이렇게 끌더라도 3년 지금 앞으로 그 대선에 3년 반 남았죠. 3년 반 동안 끌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법원, 지금 물론 당장 대법원은 이 좌파 대법관인 김선수가 2월 인사도 하고 그 좌지우지 하겠지만은 결국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세워서 대법원장 체제가 대법원 체계가 바뀌면은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 3년 내에 앞으로 3년 내에 넉넉하게 잡고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죠. 자,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대표직도 내려놓고 또 434억 원 이 국고보조금 받은 것도 토해내고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은 5년,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10년 박탈되니까 어쨌든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하죠. 그리고 나머지 일반 형사사건은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되고 일반 형사사건은 검거형의 집행유예 이상 그렇게 되면은 그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고 해도 형이 선고가 되면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김명수가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틀을 만들어 놓은 그 법원이 재판 지연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고 가령 위정교사 이것은 유창훈도 영장 그 법원에서도 이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서 위정교사를 따로 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이 위정교사를 중앙지법 형사 33부에 배당을 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형사 33부에서는 대장동, 위례, 성남 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범죄 혐의가 성격이 전혀 다른 위정교사를 거기다 갖다 붙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위정교사는 원래 신속하게 다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내에 1심이 나오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병합을 시켜버리면은 같은 재판부니까 대장동 이쪽과 병합을 시켜버리면은 하세월이죠. 언제 이거 재판이 나올지 모릅니다. 대장동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위정교 자체가 만약에 별도 심리가 된다면은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정죄가 상당히 신속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법원에서 김명수가 틀을 짜놓은 법원에서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병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단독부, 한 사람이 하는 단독부, 한 명의 재판관이 하는 단독부에서 해야지 신속히 진행이 되는데, 이거 지금 형사 33부 합의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3명이 하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이 그러니까 위정교사가 대장동, 여기 위례, 성남 FC 병합이 되더라도 길게 보면은 3년 내에 결론은 오겠죠. 3년 내에, 앞으로 3년 내에
대법원장 새로 취임을 하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또 청문회를 거쳐서 뭐 1년 내라도 새로운 대법원 체제가 들었으면은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이것도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병합이 되더라도 어쨌든 3년 내에는 결론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3년 반 이후에 있는 대선에 이재명은 못하는 겁니다. 출마를 못하죠. 자, 선거법은 가장 지금 끌고 있지만은 선거법이 가장 확실한데 이걸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심이 언제 나올지 뭐 이런 게 관심이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대법원에서 3년 이상 가진 않겠죠. 대법원까지. 또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지 여전히 검찰에서 검토 중이죠. 영장을 재청구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가. 이거 지금 수원지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법에다가 영장을 재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창훈은 서울중앙지법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판사가 해서 이것을 또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영장 재청구하지 않고 이 대북 송금 사건도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이것도 또 따로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럼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3년 안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대권에 출마 못할 게 확실한데 무엇 때문에 어떤 범죄 때문에 못할지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 위정교사 때문일 수도 있고 백현동 때문일 수도 있고 대장동 때문일 수도 있고 대북 송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시점에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무더기로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이 36년형 무기징역형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엄청난 형량을 받으면서 이 장기수가 되고 대권에 출마를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 이 사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를 시키고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유창훈 판사에게 목매어서 업소를 하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바로 하루 전에 염치 불구하고 부결시켜 달라고 애걸을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앞날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변호사니까 다 알겠죠.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기소된 것만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소 대기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기소 대기. 지금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어제 조명현 씨가 다 폭로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어제부터. 자, 이것이 이 수원지검의 전담팀까지 꾸려져 있어서 이것도 수사 끝나면 기소. 정자동, 후원금 쪽 얘기.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다 가능하지만은 이재명의 앞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대권에 출마 못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들도 언제까지 정권 탈환을 할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그런 이재명과 같이 갈 것인가. 반드시 손절하겠죠. 그 손절 시점이 언제일까. 총선 전에라도 될 수가 있고 총선 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총선 도중도 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